고기나 생선의 잡내를 제거할 때, 김치를 담글 때,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때 찾게 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약방의 감초와 더불어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수많은 음식의 향신료로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생강. 오늘은 생강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기롭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인 생강은 감자탕이나 김치찌개 등을 끓일 때, 겉절이를 무칠 때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양념이나 향신료로 사용이 되고, 또 약재로도 그런가 하면 최근엔 분말로 가공해 제과나 제빵, 음식용 재료로도 두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팔방미인 생강의 원산지는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추정되는데, 생강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4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생강이 뿌리나 열매가 아닌 줄기 부분이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아시아 동남부가 고향인 생강은 1세기 전 아랍 상인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됐으며 9세기 무렵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향신료로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16세기, 당시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하며 영국에선 약 10만 명 이상이 패스트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국의 헨리 8세는 패스트를 예방한다며 사람들에게 생강을 먹으라고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영국에선 진저브레드, 진저쿠키, 진저에일, 진저비어 등 생강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탄생하여 대중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그 자체로도 청양고추 절이 가라 할 정도로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으로는 잘 먹지 않고 대부분 갈아낸 즙으로 사용하거나 말린 다음 분말로 넣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강이 한반도에 들어온 시점은 고려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고려 현종 9년에 생강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문헌인 향약구급방에 약용식물로 소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생강은 매우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왕은 생강을 상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때론 생강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까지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서민들은 인삼차를 마시고 임금님과 귀족들은 생강차를 마실 정도로 인삼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생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생강을 부르는 이름이 무척 다양합니다. 먼저 생강의 크기에 따라 대강, 중강, 소강으로 부르며 우리가 흔히 사다 먹는 생강은 크기가 가장 큰 대강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자용으로 쓰이는 생강은 종강, 새로 번식된 생강은 신강, 질이 떨어지는 생강은 제강, 생강을 통째로 찌거나 삶아서 말리면 건강, 불에 구워 말리면 검게 되는데 이건 흑강, 얇게 썰어 설탕을 묻혀 건조한 것은 평강으로 부르는 등 같은 생강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름도 쓰임새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강은 보존성이 안 좋은 향신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싹이 나거나 곰팡이가 피기 쉽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강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썩어도 생강 전체에 독소와 곰팡이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플라톡신이나 샤프롤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썩었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생강의 유통기한은 10에서 14일 정도로, 가급적 생강은 구입한 즉시 빨리 먹는 것이 좋고, 오래 보관하고 싶을 때는 믹서기에 갈아 얼음 트레이에 넣어 냉동 보관을 하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감기 기운이 있다고 무조건 생강차를 마셨다간 큰일 날 수도 있다는데, 과연 생강엔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